다우 10만을 던지는 순간 시장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성장주 쪽이고, 그 성장주를 가장 민감하게 증폭시키는 게 QLD, TQQQ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AI가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고 물가는 식고 연준은 명분을 잡고 장기금리는 내려가고 나스닥은 다시 고점 갱신, 레버리지는 인생 역전. 이 서사가 요즘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발을 걸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보다 수요가 먼저 튄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고 서버를 깔고 반도체를 받고 인력을 붙이는 그 과정이 물가를 잠깐이라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AI가 장기적으로 디스인플레를 만들 수 있어도 그 장기까지 가는 길목에서 단기 인플레 압력이 생기면 연준은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원들이 표로 결정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한방 전환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QLD, TQQQ의 핵심 리스크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할인율입니다. 같은 실적이어도 금리가 낮으면 미래 이익의 가치가 커지고 금리가 높으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나스닥이 왜 금리에 민감하냐? 돈을 지금 버는 회사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벌 돈을 현재로 끌어오려면 금리가 낮아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 끌어오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압박이고, 이 밸류에이션 압박이 커질 때 QLD, TQQQ는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증폭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 다우 10만을 말한다. 워시 같은 인물을 거론한다. 이게 내 계좌에 어떤 의미냐? 의미는 하나입니다. 정치적 의지와 시장의 희망이 커질수록 그 희망이 깨지는 날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희망은 레버리지에겐 연료이지만 희망이 꺾이는 날 레버리지는 연료 통째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 게임입니다.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버틸 구조를 가진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판을 깔끔하게 보려면 복잡한 뉴스 말고 세 가지 질문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장기금리가 내려오고 있느냐? 둘, 달러가 강해지고 있느냐? 셋, 연준이 말로라도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화 방향이면 QLD, TQQQ는 손이 가벼워질수록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중 두 개만 긴축 방향이면 QLD, TQQQ는 손이 무거워질수록 계좌가 무거워집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포인트를 투자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AI가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간, 이 말은 금리 인하의 시간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간표가 늦어진다는 말은 성장주의 멀티플이 갑자기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가 투자 사이드에서 수요를 밀어올리면 경제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강한 성장과 낮은 금리인데, 강한 성장과 높은 금리가 같이 오면 종목별로 갈립니다. 현금 흐름이 단단한 쪽은 버티고 미래 기대가 큰 쪽은 출렁입니다. 나스닥은 바로 그 출렁임의 중심이고 QLD, TQQQ는 그 출렁임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세 장면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AI가 만든 수요가 먼저 불타는 장면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계속되고 전력과 인프라가 병목이고 임금과 자재가 다시 눌리고 물가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때 연준은 쉽게 못 내립니다. 장기금리는 내려가지 않거나 내려가도 느립니다. 이 구간에서 QLD, TQQQ는 올라가도 급하게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사고가 뭐냐? 횡보를 상승으로 착각하고 레버리지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버티는 횡보는 레버리지에 가장 잔인합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수익은 안 나고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이 구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매수 구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올랐는데 불안한 장세에서는 분할 매수의 간격을 넓히고 현금 쿠션을 더 두셔야 합니다. 둘째, 생산성이 서서히 물가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투자 경쟁은 이어지는데 공급망이 풀리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비용을 흡수하고 물가가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이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가격에 반영합니다. 장기금리가 내려오고 달러가 약해지면 나스닥이 반응합니다. 이 장면이 QLD, TQQQ의 본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이 구간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측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전 구간에서 너무 크게 들어가서 흔들림의 체력이 다 나가서 제대로 된 구간에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면에서의 절제가 둘째 장면에서의 수익을 만듭니다. 셋째, 성장 둔화가 갑자기 오는 장면입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고 해도 경기의 다른 부분이 꺾이거나 금융 여건이 갑자기 조여지거나 이벤트가 터지면 시장은 공포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연준은 결국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불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함정입니다. 금리 인하인데도 시장이 내려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 QLD, TQQQ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대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비중을 과하게 키우지 않는 것, 그리고 기준 차트를 항상 QQQ로 보면서 추세가 무너질 때 신규 매수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장면이냐? 결론만 달라. 그런데 시장은 한 장면만 주지 않습니다. 세 장면이 섞여서 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장면 맞추기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반복입니다. 제가 QLD, TQQQ 하시는 분들께 제일 단순한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금리가 꺾이는 날이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두 번째, 달러가 강해질 때 나스닥이 버티는지 보십시오. 달러 강세에도 버티면 힘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같이 밀리면 아직 민감합니다. 세 번째, AI 투자 뉴스가 터질 때 반도체가 오르는데 지수는 못 가는지 보십시오. 이때는 쏠림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쏠림이 커지면 레버리지의 흔들림도 커집니다. 이제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QLD, TQQQ를 하실 거면 매수의 기준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차트는 공포도 반등도 과장됩니다. 기준은 단순해야 심리가 안 흔들립니다. QQQ에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키우고 QQQ에서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레버리지는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올인하고 한 번에 올아웃이 아닙니다. 구간으로 들어가고 구간으로 나옵니다. 구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평소에는 기본 물량만 가져가십시오. 기본 물량이란 흔들려도 잠을 잘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둘째, QQQ가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올 때 그리고 장기금리가 동시에 튀지 않을 때만 추가 물량을 붙이십시오. 장기금리가 튀는 하락은 레버리지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반대로 QQQ가 전고점 근처로 오고 시장이 모두가 다우 10만을 말할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레버리지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금리 낮추고 싶다는데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면 모두가 부자가 됩니다. 정치의 욕망은 방향을 말하지만 시장의 가격은 속도를 말합니다. 속도는 연준의 표, 물가의 수치, 장기금리의 흐름이 만듭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단기금리만이 아닙니다. 진짜는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안 내려가면 이자, 비용 부담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한두 번 내린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구간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마다 QLD, TQQQ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AI가 결국 생산성을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장기는 달력의 장기가 아니라 계좌가 버틴 장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면 그 장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버리지의 포지션을 믿음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규칙은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현금 쿠션은 얼마? 기본 매수는 언제? 추가 매수 조건은 무엇? 일부 매도 기준은 무엇? 추세가 꺾이면 무엇을 중단? 이 5문장만 있으면 트럼프가 다우 10만을 말하든 오어시가 오든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든 내 손은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찌르겠습니다. 다우 10만 같은 말이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뜨거워진 게 맞습니다. 뜨거운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사람은 예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뜨거울 때도 차갑게 분할하고 흔들릴 때도 계획대로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뜨거울 때 추격하면 식을 때 혼자 얼어붙습니다. 식을 때 준비하면 다시 데워질 때 혼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금리 인하가 쉬운지 아닌지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 논쟁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논쟁이 흔들어도 내 계좌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만 QLD, TQQQ를 다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